자,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하던 2차 부등식 89번까지 했었어서 그 뒤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러고 오늘 순열 조합 살짝 들어가게 오늘 맞춰볼게요. 2차 부등식부터 할 거예요. 2차 부등식 90번부터 해볼게요. 90번. 89번까지 했었고 번호 몇 개 건너뛰면서 할게. 자, 사이에 채우고 싶거나 이거 2차 부등식 답지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이거 알겠죠? 답 따로 보내드릴게요. 자, 2차 부등식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옆에 플러스 8. 성주야 그거 줄게. 한 부 더 있어. 잠시만요. 여기요. 마이너스 8이요. 얘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x 빼기 k제곱 플러스 11 요값하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하래. 그 정수 x의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써있네요. 지금 그때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시작해 주시고요. 인수분해 우리가 x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값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 사이다. 이렇게 첫 번째 거 풀 수 있고요. 저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줘야 된대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요 식에 대해서 0을 만드는 값은 여기 k제곱 마이너스 11이고요. 그 다음 여기 0을 만드는 값은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수직선상에 먼저 표기해주면 여기 k제곱 마이너스 11 그 다음 여기 여기 동그라미네. 자,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비워주고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둘은 크기 차가 정확히 보이는 숫자야. 맞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래서 요따가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려줄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부터 4가 밖에 그려야 되나 안에 그려야 되냐 이걸 국어 문제처럼 문제 읽을 수 있냐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얘가 성립이 돼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2랑 4 저 범위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밖에 들어가야 돼요? 밖에요. 밖에. 그래야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가 여기에 성립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깐만. 밖 아니지 않아요? 밖 아닌데? 시원하게 치웠으니까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야. 저거가 저기 안에 들어가면 저 초록식이 다 성립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아까 걸로 그리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두 그림을 그려보시고 본인이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저거 노란색 그림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우리가 그림이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때 여기에서 생각해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2가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얘가 요거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고 이때 하나 따져줘야 되는 게 항상 같은지 안 같은지를 꼭 확인해줘야 돼. 둘이 값이 같아도 우리가 성립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같다 요거까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9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사이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요 옆에 거 요것도 푸셔야 돼요. 자, 얘랑 얘를 우리가 숫자 배치를 시켜준다. 그랬을 때 누가 커? 얘가 크죠? 그럴 때 두 값이 같아도 가능해요. 아까. 오케이? 그래서 이항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k값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값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된다. 괜찮을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 요거 갖고 공통 부분 따져주면 이거 수직선 그리는 게 맞아요. 잘 안 될 때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또는 k값이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옆에 3까지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이라고 한 거예요. 수직선 그리시면 돼요. k 갖고 하나씩 연립부등식 해준 거야. 알겠죠? 불편하시면은 꼭 그리세요. 지금 아직 그려도 돼. 한 달 남았어요, 시험. 자, 그렇고요. 물어봐야 되는 거 있는데 일요일 날 혹시 토요일 날 시간 그대로 일요일로 가서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5시죠. 토요일 3시부터 4시 반이잖아. 이거 일요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 되는 사람 손 주냐. 이번 주 공사한대. 에어컨 안 나온대.
건물이. 어제 봤어. 에어컨 안 나와서. 그럼 일요일에만 에어컨 나와요? 일요일날 에어컨 나와요. 토요일날 안 나온대. 원장 선생님도 지금 아마 옮기실 것 같아. 시간. 그래서 시간 안 돼? 제가 뭐 있어? 3시까지 4시 반이면 괜찮아? 유진한테? 안 돼? 그러면 유진이 다른 시간 일요일날 될 때 있어? 앞에 시간 될 때 있어? 완전 오전에 10시 가능해? 10시 반 들어와서 한번 들으면 돼.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저 이번 주 토요일 안 와요? 토요일 안 하고 일요일 할 거예요. 에어컨 안 나오면 죽어서. 나와서 할래요? 아니요. 힘들잖아. 일요일 날 할게요. 병훈아 괜찮아? 일요일 날로 시간 바꿀 거고 어머니께 공지할 거고 유진이는 기억했다가 일요일 날 10시에 와요. 알겠죠? 자, 일요일로 수업 시간 변경할게요. 자, 그다음 90 잠깐만요. 몇 개만 튀자. 91번. 이거 그냥 식만 쓸 거예요. 이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써 있는 91번 저 2차 함수식 선생님 그 일요일 수업 3시에서 4시 반. 4시 반까지예요. 요 시기 왜요? 그냥 물어보고. 되지? 시간 똑같이. 무조건. 그래. 자, 저 첫 번째 식이 요거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래요. 위쪽에 있도록 하래. 그럼 우리 이렇게씩 써주는 거죠. 위쪽 아래쪽은 무슨 값 비교야? Y값 비교예요. 위에 아래. 오른쪽 왼쪽은요 X축 비교죠. 그거 갖고만 식 쓸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안 풀 거야. 통과. 위쪽이란 거 Y값 비교해서 식 저렇게 작성한다. 자, 그 다음 92번 갈게요. 92번을 조금 쉽게 먼저 풀게요. Y는 n 플러스 3 요거의 x제곱 옆에 플러스 2x 요거의 그래프가 Y는 2n 플러스 4 요거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5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항상 위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음 식을 볼 때 우리가 문제 읽어주세요. 함수 써있죠? 함수라고 하니까 첫 번째 저기 n 플러스 3 최고차항 0이 돼도 상관이 없죠? 오케이? 그것만 인지해 주시고요. 2차 함수가 아니어서 2차항 없어도 돼. 알겠죠?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식을 그냥 크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많이 해보신 분들 알 텐데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해 줄게요. 2로 당겨주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어때야 돼? 항상 되는 식이니까 항상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제일 기초법으로 해줄게요. 기초법으로. 자, 최고차항 계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가 n 플러스 3이 0일 때랑요. 그 다음 n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꼭 나눠줘야 돼.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면요.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숫자 5가 0보다 커요.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말? 맞아요.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m 값이 마이너스 3이면은 우리가 맞는 말을 하고 있고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n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봐요. 앞에 항등식이랑 똑같아. x에다 무엇을 넣어도 앞에 0을 곱하니까 다 날아가는 항이어서 우리가 5가 0보다 크다 이만큼만 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x에다 1억 넣든 3 넣든 맞죠? 그래서 이거 된다. 그 다음 n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는 꼭 잘 모르겠으면 세 가지 그림 그리세요. n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 n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줘. 그러고요. 기초법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세 가지 그리시고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세 가지 그려주세요. 그러고 왜 세 가지 그렸을까? 말고요. 단영아, 왜 그림 세 가지 그리게? 그림 그릴 때? 실근 개수 판단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요. 그 대답 못 해도 돼.
실근 개수로 우리가 그래프 판단하려고 3개 그려준 거야. 그럴 때 얘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써 있는 건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항상 위에 있다. 네. 그럼요. 이건 항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얘는요. 아니요. 요 값에서 같아지죠. 네. 그러고 요거는요. 항상 위에 있죠. 얘만 된다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림 그려놓고 판단하면 좀 쉬워. 자, 근데 지금 써줄게요. 그래도 요거 알파라고 할 거고 여기 베타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여기 크다, 여기 크다. 요거니까 x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x값이 베타보다 크세요 라고 하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야. 네. 해가 모든 실수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는 어떻게 적어? 요 값 제외시키고 모든 실수. 그래서 요 값을 알파라고 하면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건요 모든 실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거 똑같이 할 건데 뭐야?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로 하면 우리가 알파에서부터 x값이 베타 사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야? 범위가 있죠. 범위 있으면 모든 실수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위에 있는 게 있어?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그림만 된다 라는 걸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기초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n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걸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 판별식 d를 써주면 여기에서 요거 계산 좀 올릴게요. n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할 거예요. 짝수 공식 쓸 거예요. 마이너스 5 n 플러스 3 요 값이 0보다 작다. 판별식 d 한 거야. 그랬을 때 n 플러스 3 묶어주시면 n 플러스 3 n 빼기 2 이렇게 된다. 얘 값이 0보다 작다. 따라서 m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 사이인데 요 범위에서 허용되는 거 해 가능한 거고요. 그랬을 때 n 값이 마이너스 3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해를 한 번 했을 때 여기까지 붙여줘야 돼. 알겠어요? 정답은 요거.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라색 이쁘다. 원장님 쓰신 거 봤는데 이뻐가지고 갖고 왔거든. 응? 책이요? 아, 보라색인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자, 근데 요거를 지금 우리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시험 때는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험 때 풀이는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6가지 그림을 머리로 빨리 그리고 그 다음 그냥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안 될 때 6가지 그리시는 거야. 자, 그 다음 93번 펴놔볼래요? 93번 하려 했던 것 같은데 96번은 저번에 해서 안 할 거고요. (93번) 식작성 때문에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 짝대기가 두 개는 뭐예요? 두 개. 그냥 이렇게요. 그냥 같다. 자, 갖다까지 들어간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요만큼인데 f1 빼기 g1의 값이 이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을 때 g5랑 f5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네. 지금 이때 지금 요 식을 우리가 2차 부등식, 2차 함수랑 2차 함수잖아. 둘 다 2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우리가 식작성을 하기 위해서 fx를 저변에 놔두고 gx를 넘겨서 마이너스 gx 이렇게 해주시면 요 식이 되는데 요 식에 대한 해가 요 값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얘를 우리 해를 보고 식작성을 하는 방법을 최고차항을 양수로 생각하고 꼭 먼저 작성해 주세요. 여기 한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한 값이 3이에요. 얘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2, 그 다음 x 빼기 3,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최고차항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a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때 a 값은 꼭 양수다. 요것까지 꼭 적어주셔야 돼요. 범위 체크해놔 줘야 돼. 반드시. 하다가 쓰여요, 보통. 자, 그래서 요 식이 뭐란 거야? 얘랑 요 식이 일치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어진 1의 값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4라고 하니까 우리 요 값은 fx인 거예요, 식이. 자, 1 대입해 줄게요.
F 빼기 G네요. 그래서 F1, 그 다음 옆에 G1, 값 1 대입해주면 A,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2죠? 네. 마이너스 6, 요 값이 마이너스 24다 라고 하니까 A 값이 4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 값이 4니까 이제 나머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식작성 때문에 하나 있고요. 94번은 안 할 거고 95번 하나 하고 아까 모의고사 21번 한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 경우의 수 오늘 하고 순열조합 앞에 부분까지 해볼게요. 95번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관계를 찾아라 라고 써있는데 답은 f1 빼기 x 요걸 4로 나눈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7에서부터 x값이 9입니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번 조건이 모든 실수 x가 fx 그 다음 옆에 2x 빼기 3분의 13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써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접근하려면 일단 여기 불편한 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 빼기 x 요거를 뭐 a나 t 이런 걸로 치환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값을 ft로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해의 값도 x 값을 우리가 t로 바꿔줘서 식조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1 빼기 x 값은 4t고요. 그 다음 요거 x 값을 찾아주면 x 값은 1 빼기 4t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1 빼기 4t를 다음 식에다가 대입해 줄 거예요. 1 빼기 4t 요 식이 9에서부터 마이너스 7 사이다 라고 될 거고요. 우리 t는 슈야 t 범위 몇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2네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나누신 거예요. 마이너스 4. 다 부등식 성질 쓰고 오케이. 그래서 t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t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x로만 문자, 기준 문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 다 찾았다 라고 하는 거야. 저렇게 해도 돼. 알겠어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 문자 바꿔준 거예요. 이거 t로 써있을 때 우리 뭐라 했어? t축 갖고 그림 그렸었죠? 근데 이거 x축으로 다시 바꿔준다고. 알겠어요? 같은 관계여서 일치한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아까 한 거랑 똑같이 fx식 작성할 건데 fx식은요. 식작성 어떻게 하라 했어? 아래로 블록 그리고 요거 요 범위가 될 수 있게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a, x 플러스 2 그 다음 옆에 x 빼기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a는 값이 양수다. 이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식작성한 거야. 이거 갖고. 그래서 우리가 식이 어떻게 돼? fx식이 요거랑 정확히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fx식은 여기다 쓸게요. fx식은 a, x 플러스 2, 그 다음 옆에 x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 ax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다. 그랬을 때 이 식이 2x 빼기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 있어요. 이제 나번 풀 거예요. 나번 여기까지 가 했어요. 가. 그 다음 나 왼쪽으로 다 2항 걸어주시면 ax제곱 되고요. 그 다음 옆에 2항 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분의 13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6개 중에서 한쪽 아래로 볼록만 3가지 그려도 되고요. 한 번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고 하면 x축에 붙거나 아니면 위에 떠 있어야 된다 라고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좋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뜻인 거예요. 오케이, 이제 시작할게요. 판별식 D 우리 짝수 공식 쓸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이 값은 판별식 D 4분의 D는요 1 빼기 A시죠. 플러스 4A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분의 13 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식에서 3을 곱해줄게요. 12A제곱 되고요. 여기 A 안 곱했다. 12A제곱 되고 마이너스 13A 되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면 4A
3a,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1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a값 갖고 다시 해주면 4a 빼기 3, 그 다음 옆에 3a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범위가 3분의 1에서부터 4분의 3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a 값까지 찾은 거예요. 아직 문제 안 끝났다. 뭐 하래요?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우리 fx식 여기 있죠? f3의 값을 찾아주면 f3의 값은 9a 빼기 4a니까 5a 값이겠죠? 그래서 다음 식에다가 5를 곱해주신다. 그럼 3분의 5로 바뀌고 여기가 4분의 15로 바뀐다. 이렇게 4분의 15.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풀면 최대값하고 최소값 빼주면 몇이에요? 5번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성미야 거기 종이 하나 나 있었지? 그거 21번 할 거예요. 모의고사 21번 할 거예요. 잠깐만. 슈야 나 주라. 내 거가 없다. 21번 요거까지 하고 21번 한번 조금 연습할 시간 줄게요. 먼저 봐주세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2고요. 그 다음 2차 함수 fx,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대요.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랑 q에서 만난대. 그 다음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x와 한 점 p에서만 만난대. 문제 읽었으면 p란 점이 중복되죠. 그 부분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줘야 되고요. 그때 점 p의 x좌표는 점 q의 x좌표보다 작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식에서 y는 x란 걸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gx가 y는 x랑 한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한 점 p 이렇게요. 얘의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요. 우리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2니까 더 뾰족해요. 더 넓적해요. 뾰족하죠. 폭 더 좁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여기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근데 그림 망했는데 죄송해요. 한 번만 빨리 다시 할게요. 적당히 크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P랑 Q 이렇게 잡아놨어요. 2의 차이를 주진 못했다. 그림 실력이 좀 딸린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이때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OP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 PQ의 길이랑 똑같다라고 써 있어요. O는 뭐야 지금? 원점이죠. 그러고 Y는 X라는 거 자체 위에 P점도 있고요. Q점도 있죠. 그런데 이때 OP랑 PQ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O랑 Q의 중점이 P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에 O가 적혀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O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OP의 길이가 PQ의 길이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쪽에다 작성해야 돼. 요 부분이 지금 배운 적을 이거 똑바로 배운 적이 없어요. 요 부분은. 근데 중점이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5점을 잡아줄 수 있다가 답원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OP랑 PQ 길이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렇게 길이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유진아, 저 길이 뭘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보라색 길이 이거 구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되게요? 지금 아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 저렇게 대각선 길이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게? 괜찮아요? 단영아, 저 대각선 길이 구하려면? 밑하고
그냥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틀려도 돼요. 알죠?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반드시 피타고라스 말고 우리가 요점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피타고라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y는 x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요 p의 좌표를 알파, 알파라고 둘 거고요. 요게 0, 0이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몇이야? 값이 알파가 되겠죠? 둘의 x좌표 차이야. 요만큼 뭐예요? 둘의 x좌표 차이야. 가로 차이. 아까 말했죠? 그러면 세로 차이야. 세로 차이 알파. 세로 차이 y값 차이. 가로 차이 x값 차이. 오케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나 베타, 여기 베타 이렇게 둘 거예요. 여기 좌표를. 그랬을 때 베타 빼기 알파, 그 다음 여기 베타 빼기 알파 똑같이 되겠죠?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값이 뭐랑 똑같아? 알파랑 얘 값이 알파랑 일치한다라고 써 있는 거야. 왜요? 요거랑 요거가 똑같아야지. 빗변까지 똑같죠?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요 각도 찾을 수 있어. 시우야, 여기 몇 도? 45도. 그렇죠. 탄젠트 배웠죠? 45도. 그래서 각도는 계속 똑같으니까 우리가 비례관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둘은 완전히 합동인 거예요. 빗변이 똑같아서. 그래서 빗변 똑같죠? 여기 각도 똑같아요. 각도 똑같죠? 직각 있죠? 둘이 뭐야? RH, A 합동이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베타 값을 이 알파로 바꿔준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 알파, 요거 이 알파. 요 상태로 두고 식 쓴다. 이제 식 쓸게요. 식 제자. 그럼요. 지금 가번부터 하나씩 할게요. 가번. fx랑 y는 fx랑 y는 x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 식을 우리가 fx 빼기 fx는 x다 라고 연립할 거야. 연립했어요. 2차 함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x를 넘겨주시면 fx 빼기 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는 0 이렇게 되죠. 다음 식에서 fx 빼기 x에 대한 해가 뭐예요? 요 식의 해가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써줄게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예요. 두 교점 봐요. 자, 얘 식이 fx죠. fx 식이 y는 x랑 만나고 있는 요 점하고 요 점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y 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이 방정식, 이 항에서 만든 요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반드시 교점의 x좌표여야지만 둘의 y 값이 같다라고 되는 거야. 알겠어요? 는 0을 만족한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식을 바로 쓸 수 있어. fx 빼기 x의 식은요. 어떻게 돼? x 빼기 알파와 그 다음 옆에 x 빼기 2알파의 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그때 fx의 식은 최고 차항 계수가 2였죠. 그래서 최고 차항 2가 될 수 있게 적어주면 작성이 완료된 거야. 오케이? 아유 피곤하지? 피곤하죠? 자 이렇게 앞에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식 작성했다. 그 다음 나번 식 작성. 나번은 시험 전에 많이 했는데 우리가 gx랑요. gx의 식하고 y는 x가 둘이 연립해 줄게요. 그랬을 때 이거 순서 좀 바꿀게요. gx는 x다. 그러면 gx 빼기 x는 0이다. 요 식은요. 교점 관계가 언제 있어요? 한 번 딱 여기일 때 접하는 거죠. 접한다의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접하려면 우리가 어때야 돼? 교점 좌표가 중근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교점 좌표가 해로 중근으로 들어가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하고요. 최고 차항 계수가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식이 gx 빼기 x의 식이다. 이렇게 식 작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식 작성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과정 요거 적어줄 수 있을까요? 요것만 지우게. 자리가 좁아요. 지울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바는 fx 플러스 gx 다음 식은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가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모든 실수. 그럼요 fx, gx 요 식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실컷 찾은 걸로 제작해 줄 수가 있어. 요거를 요따가 이항해 주시고요. 요거를 요따가 이항해서 fx랑 gx를 우리가 합을 직접 해줄 수가 있어요. 식을. 알겠어요? 자 그럼요 왼쪽부터 적어볼게요. fx식은 요 식이고요. gx식을 적어주면 플러스 2x 빼기 알파 x 빼기 2알파 요거에 플러스 x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모든 실수래. 아까 했던 해가 모든 실수될 때 그림 세 가지 그려서 했던 그 내용이랑 마무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 좀 해볼게요. 전개해야 되네.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알파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알파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알파제곱 플러스 4알파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x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에서 이렇게 지워주면 x제곱 적히고요. 그 다음 요때 얘랑 얘 지워주시면 마이너스 4알파x에다가 플러스 2x 있네.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x까지 x 갖고 우리가 1차항 계수 결정한 거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 여기 플러스 4알파 제곱 요거 연산해주면 상수항이 플러스 3알파 제곱이겠다. 이렇게요.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아래로 볼록 개형이죠. 그랬을 때 x축하고 우리가 접하거나 위에 있으면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식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해볼게요. 나 여기까지 계산 안 틀렸니? 계산에 자신 없네. 자, 해볼게요. 맞겠죠? 자,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4알파 제곱 둘이 지우면 알파 제곱. 여기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 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 알파식을 풀기 위해서 알파 갖고 만들어지는 요 알파 기준축 갖고 교점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교점좌표는 어쨌든 해의 관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써주세요. 근해 공식. 알파에 대한 근해 공식.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한 값은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그다음 2 플러스 루트 3으로 우리가 교점좌표가 생성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파축이야. 축이. 그래서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요 값이 된다. 2 플러스 루트 3. 최소값이니 문제가? 최대값이죠.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지금 문제가 긴데
그래서 한 번도 안 한 사람. 순열 조합 안 한 사람. 행렬 안 한 사람. 한 번씩은 다 하셨어요. 우리 원래 D반 듣던 친구들은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순열 조합. 새로운 친구들 한 번은 했죠. 순열 조합. 그 다음 갈게요. 자, 책 없는데 못 받은 사람. 성민. 저기 있다. 순열 조합이요. 그 다음에 여기 성민. 순열 조합. 여기 합법칙과 부법칙 여기부터 설명할 건데. 합법칙과 부법칙. 유형화를 많이 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경우의 수 세는 방법들은 말씀드릴 거고. 잠시만요. 우리 경우의 수 오늘 조합까지 개념만 할게요. 먼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요. 우리 중2 때 배웠죠? 중2 때 배웠어요. 그냥 잘 세면 돼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세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 세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세는 기준이 있는데 그때 몇 가지 얘기는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적같이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분류하면 더해요? 일단 저는요 특이점하고요 특이점 그 다음 영향력 여기 기준으로 세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나는 이래요. 경우의 수는 세는 방법이 많아서 혹시 뭐 따르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세는 게 쉽다라고 하면은 피드백 받아야 되면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봐. 그럼 봐줄게요. 알죠? 그럴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특히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예시를 하나만 볼게요. 2x 플러스 y는 7이다. xy가 자연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영향이 크단 말이 뭐냐면 여기 x 앞에 개수가 2잖아요. x에다가 숫자를 채워주면 2를 곱하니까 7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x값이 1일 때, 그 다음 x값이 2일 때, x값이 3일 때로 x를 기준으로 세는 게 쉽고요. 그 다음 y를 기준으로 세면 우리가 7번 다 연산해서 안 된다, 된다 계속해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x 기준으로 세겠다.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그 다음 x가 2일 때 y가 1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세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고법칙과 합법칙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기준은 그래서 합법칙 먼저 할게요. 뒤에 문제 많아요. 여긴 많이 풀어줄 거예요. 자, 합법칙 있는데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거고요. 똑같아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에어서울 이렇게 있다. 그 다음요. 기차가 2개가 있어요. SRT랑 그 다음 KTX 이렇게가 있다. 오케이? 그랬을 때 A에서 B까지 우리가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가지죠. 근데 이거 합의 법칙은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A에서 B까지 간다라는 행위가 완성될 때마다 하나씩 다 따로 세는 거야. 그래서 1을 5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만큼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 다음 기차를 타고 간다. 그래서 방법수를 2가지,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곱의 법칙 갈게요. 곱의 법칙. 예실 2개 할 거예요, 이건. 예시 1번, 예시 2번. 우리가 A, B, C. A에서 C까지 우리가 가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가지수가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러고 3가지고요. 우리가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 수는 2가지죠. 그런데
A에서 B까지 갔는데 문제가 완성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문제가 완성이 안 됐을 때 곱으로 연결하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가 완료되면 합으로 연결하라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하나씩 직접 세가지고 6가지 더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B에서 C까지 경우의 수 2가지 이렇게 해서 둘을 곱한다. 완성이 안 됐을 때 완성 XC 곱한다. 그래서 예시 두 번째는요. 시우야 너로 할게요. 우리 시우가 있어요. 시우가 있는데 시우 친구가 학교에 갈 거예요. 학교 간다. 학교 갈 건데 윗도리가 5벌이 있고요. 하이가 아랫도리가 2벌이 있대요. 2벌이 있어. 그 다음 신발은 신고 나가야죠. 신발이 뭐야? 세 켤레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나갈 건데 이때 윗도리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가지요. 입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하의는요? 2가지요. 그 다음 신발은 3가지. 요건데 얘네를 하나씩 더하면은 윗도리만 입고 나가고 하의만 입고 나가고 신발만 입고 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려면 곱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네. 하나씩 더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윗도리만 입고 나가는 경우, 신발만 신고 나가는 경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문제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합과 곱은 우리가 완성이 덜 됐을 때 연결한다. 곱으로 연결.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은 더 힘들어요. 내 생각이 그렇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 몇 문제 하고 순열하면서 조합까지 같이 할게요. 자, 뒤에 넘겨볼게요. 2번 페이지 11 페이지 2번. (200) 이하의 자연수 중 60과 서로 소세요. 서로소 뭐게요? 둘의 약수가 1밖에 없는. 그쵸. 둘의 공약수가 1분인 수.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럼 60과 서로소인 숫자들을 세기 위해서는 우리가 60을 소인수 분해해 줘야 돼요. 자연수 관점에서 소인수 분해할 거고 약수 관계 파악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거의 공약수 찾아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60을 소인수 분해한다. 60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2, 그 다음 여기 30, 그 다음 2, 15, 3, 5. 그래서 60의 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돼요. 그럴 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랑 둘이 서로 소 관계려면 2랑 3이랑 5가 모두 없어야죠. 오케이? 2랑 3이랑 5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2의 배수의 개수를 셀 거고요. 3의 배수의 개수를 셀 거예요. 그 다음 5의 배수의 개수를 세고 전체에서 얘네들을 소거해 줄 거야. 왜냐면 2, 3, 5 얘네 생각해봐요. 2, 3, 5에 우리가 직접적인 배수관계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2, 3, 5가 안 들어간 숫자들인 7, 11, 13 이렇게 하나씩 껴서 하나씩 직접 몇씩 계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랑 3이랑 5의 특수적인 세 숫자를 살려서 문제 푸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앞에 거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써 있어요.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0개. 그 다음 3의 배수는 66개. 그 다음 5의 배수는요? 40개. 고마워. 지연아, 근데 우리가 중복해서 센 숫자들이 있어. 그거 뭐라고 불러? 공배수요. 자, 얘네 둘이서 공배수니까 공배수 6의 배수가 몇 번 세셨어요? 33개 셌는데
이거가 여기에서 두 번씩 센 거니까 하나 걷어줘야 돼요. 중복이어서. 그 다음요. 얘네 둘 3과 5의 배수야. 그럼 공배수 15의 배수. 그쵸. 13개? 오케이, 땡큐.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근데 2랑 5의 배수 해줘야 돼요. 2랑 5의 배수. 그럼 공배수 10의 배수. 이렇게 될 거고요. 10의 배수를 우리가 몇 번? 20번이에요. 그랬을 때 잘 안 배웠어요. 살짝만 할게요. 2의 배수가 있고요. 그 다음 3의 배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 5의 배수가 있어요. 그냥 그림 쪽으로 하는 게 나아서. 자,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셌다. 그러면 여기가 두 번 껴진다는 거야. 2의 배수랑 3의 배수란 거예요. 둘이 겹치는 부분. 그럼 여기가 6의 배수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한 번 걷었어요. 한 번. 요 부분 빼. 근데 두 번째 2랑 5의 공배수 요 부분을 뺐어요. 둘. 그 다음 여기 셋. 이렇게 해서 세 번 뺐어.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요 부분이 세 번 더해졌는데 세 번 빠졌으니까 여기가 지금 빵으로 바뀐 거예요. 한 번도 안 세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2, 3, 5의 공배수인 10 몇이야? 30? 2, 3, 5의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인 30의 배수는 얘네를 걷어주면 한 번도 안 세졌기 때문에 얘네를 한 번 세서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줄게요. 이거 말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2의 배수. 이렇게 세는 게 쉬워요. 근데 그 다음 금방 돼요. 3의 배수.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2랑 3의 공배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공배수라고 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잖아. 배수 배수. 둘이 겹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에요. 자, 그때 요 옆에다가 우리가 5의 배수를 그려줄 거예요. 5의 배수. 그러면 각각 표기하면 우리가 요 부분은 몇의 배수예요? 30의 배수인 거예요. 지금 저 부분이.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할 건데 2의 배수 한번 쓸게요. 2의 배수, 그 다음 3의 배수, 그 다음 5의 배수 셋을 더해줄 거예요. 그럼 값이 206개가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모두 다 센 게 아니라 요 부분의 개수를 두 번씩 센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한 번, 두 번에서 두 번 세졌어요. 그럼 저 부분을 소거시켜줘야 돼. 하나 소거할 거야. 33개. 그 다음 두 번째,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겹치는 여기도 두 번 세진 거예요. 중복. 그래서 저기 15개, 13개. 고마워. 그 다음 요거랑 요거가 겹치는 20개. 저거를 또 걷어주세요. 20개. 그랬을 때 여기까지 빼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 별 부분이 세 번 다 빠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카운트 했는데 요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뺐으니까 여긴 빵이야 지금. 저 부분 체크를 반드시 더해서 몇 번? 이거 6번인가요? 6번을 더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어주세요. 안 그러면 요게 제일 쉽고요. 안 그러면 7의 배수, 아까 7의 배수 말고 7, 그 다음 11, 그 다음 13, 그 다음 17, 19 이런 거 하면서 서로소 관계 계속 따져줘야 돼. 많이 힘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셀 거예요. 처음 보는 거 맞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이거가 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어렵게 한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그래서 몇 개야? 146개? 그거 146개가 우리가 배수의 개수고요. 그래서 146개고요. 요거가 뭘 센 거야? 2랑 3의 5의 배수 관계를 따진 거예요. 이걸 200개에서 소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개수가 몇 개? 54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요.
3번 하나만 할게요. 3번 하나. 쉬워요. 이차 함수가 접하거나 아니면 두 점 만난대요. 3번. 그럼 우리 판별식 D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관계를 성립시켜라 라고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8A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고요. 이때 A, B, C, A, B는요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니까 선택가지 수가 1, 2, 3, 4, 5, 6 6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둘 갖고 체킹해주면 되는데 딱히 우리가 A나 B나 둘 다 하나씩 체크하면 되는데 나는 B에다가 대입할래요. B에다 대입할래. 제곱을 먼저 처리하는 게 계산이 쉬워요. 아까 특징이나 영향력으로 간다고 했는데 아까 그 말이에요. 계산이 쉽게 간다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크게 간다는 게 계산 쉽게. 자, 그래서 B는 1. 이항하면 8A가 1보다 작거나 같대. A 자연수 돼요? 안 돼요. 1, 2, 3, 4, 5, 6 안 되죠? 지워. 안 돼. 그래서 좀만 땡길게요. B 값이 3이다. 요때 되겠다. 그럼요. 8A 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A 값 딱 한 번. 1. 그 다음 우리가 B 값이 4. 8A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A가 1, 2. 그 다음 B가 5. 이렇게 하고요. B가 5일 때 2항에서 25. 8A. 값이 1, 2, 3. 그 다음 B 값이 6. 8A가 값이 36보다 작거나 같다. 1, 2, 3, 4.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0개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셀 때 대입 관점으로 정확히 실행만 해주시면 되는데 A에다 대입하셔도 돼요. 세는 거 똑같아. 아까 X, Y 중에 Y에다 대입해도 돼. 근데 쉽게 세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때 시간 많은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4번 할 거예요. 4번. 중학교 거에서 조금 넘어오는 게 사실 지불 방법부터가 좀 커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여기부터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조금 쉽게 예시 하나 들고 문제 풀게요. 예시예요. 500원짜리 500원짜리 한 개랑 1000원짜리 3개가 있다. 예시 1번 500원짜리 3개랑 1000원짜리 이렇게 볼 거예요. 예시 2개예요. 500원짜리 한 개랑 1000원짜리 3개 갖고 지불 방법을 구할 거예요. 방법. 지불 방법이란 얘기는요. 몇 가지씩 지불할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500원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500원을 안 낸다, 낸다. 이렇게 해서 0개, 1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500원에서.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1000원짜리는요. 3개가 있으니까 선택까지가 4가지예요. 0, 1, 2, 3. 4개. 그러면 우리 지불 방법의 수는 얘도 내고 얘도 내는 거니까 8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때 하나를 소거해줘야 돼. 0, 0 이렇게 해서 0개, 0개일 때는 우리가 0원인데 0원 내는 거야? 아니요.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내지 않은 거기 때문에 7가지로 값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요. 우리가 이걸 중요한 거는 지불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불 금액은 내가 하나씩 세볼게. 그냥 500원을 한 개 낸다. 500원 이렇게 되죠. 네. 근데 1000원 한 개 낸다. 1000원. 1000원. 그 다음 우리가 1500원. 그 다음 20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2500원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 우리 3000원도 되고요. 그 다음 3500원도 되죠. 네. 지금 그때 가지수가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지금 지불 금액하고 지불 가지수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옆에 거 예시를 하면서 한 번 더 보려고요. 다 써놓고. 자, 그때 이거 똑같이 지불 방법 먼저 노란 펜으로 할게요. 500원 선택할 가지수는요? 4가지죠. 그 다음 1000원짜리 4가지. 둘을 곱해서 16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불 금액을 보시려는 건데 지불 금액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땡큐요. 한 개 빼주세요. 영어는 빼줘야 돼서 이거 15가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불 금액을 아까처럼 하나씩 조금 세보려고 하면은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 그 다음 여기 2개 내는 거, 500원짜리 2개 냈어요. 500원짜리 2개. 근데 이게 10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랑 겹쳐요. 중복이 생겨. 그 다음 1500원 내는 방법도 500원짜리 3개랑 1000원짜리 1개, 그 다음 500원짜리 1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복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중복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줘야 되잖아. 중복을 제거해 줘야 돼요. 중복 제거가 필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 요 생각이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앞에 거랑 차이가 뭐야? 요거는 중복이 아예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 1000원, 1500원 낼 때 그냥 직접 내는 거야. 근데 얘는 1500원 같은 게 얘 갖고 얘 갖고 아니면 다시 1500원 얘 갖고만 얘랑 얘 갖고 이렇게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아는 사람? 하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게요? 중복 제거하려면? 괜찮아. 시우야 어떻게 해야 되게? 1000원에 500원으로 맞아요. 높은 거를 찢어서 아래 걸로 낮춰줘야 돼요. 중복을 제거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다 바꿨어. 찢었더니 동전이 됐어. 자, 5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그러면 9개 있죠. 9개, 이 제일 낮은 단위를 기본으로 우리가 요거 갖고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점점점 9개 내는 거 이렇게 세면은 금액수가 9개가 있다. 이게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풀이 방식을 어떻게 한다? 겹치는 단위를 낮은 단위로 환산한다. 낮은 단위로 환산해줘야 돼요. 겹치는 단위를 낮은 단위로 환산해야 돼. 큰 걸로 왜 안 바꾸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우에서 하려면 난 500원짜리가 4개 있었어. 그걸 1000원짜리로 바꿀 거야. 2개로. 그럼 500원 낼 수 있던 걸 못 내. 그럼 줄어들죠. 그건 중복이 아니라 조작이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가져가면은 시험 때 헷갈릴 때 낮춰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게요. 4번. 요거 하고 한 번만 쉬자. (5만 원) 3장 1만 원 한 장 5,000원 3장 1,000원 6장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이때 단위 보실 때 자 봐요. 겹치는 단위라고 말을 했어. 겹친다. 자 5만원짜리 3장 5만원하고 1만원 겹쳐요? 안 겹쳐요. 여긴 안 겹쳐. 우리 만원짜리랑 5천원짜리 3장 이거 겹쳐요? 이거 겹쳐요. 5천원짜리 2개, 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금액을 10,000원 낸다고 바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중복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뒤에 거 5천원짜리 3장, 1천원짜리 6장 둘이 또 겹치죠. 그러면 우리 계속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겹치기 때문에. 자, 내릴 거예요. 만원짜리를 5천원짜리 2장으로 바꿔서 얘 5장으로 환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 5천원짜리도 1000원짜리랑 겹치기 때문에 이걸 다 찢으면 31장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걸로 지불 금액 찾는 거야. 그럼 31가지 1000원이 있죠. 그래서 금액이 31개. 금액이 31개. 그 다음요. 방법은요. 아까처럼 그냥 세시면 돼요. 방법은 5만원짜리 3장. 그러면 선택지가 4가지. 요거 2가지. 요거 선택지 4가지. 요거 선택지 7가지. 거기에서 빵원 내는 거 하나 소거한다. 이렇게요. 지불 방법은 정말 쉽고요. 금액이 중요해요. 한 번에 한 문제로 나올 거야. 문제 한 방에. 알겠어요? 한 번에 내야지 변별이 좀 되니까. 공부 똑바로 했나? 네. 네. 금액수 할때 5만 원은 어디로 개빡대가리네 오늘. 자, 금액은요. 금액 한 번만 더 할게요. 금액이 그래서
미안해요. 5만원짜리가 3장이고요. 그 다음 1,000원짜리가 31장 있어요. 이렇게. 요거 2개 갖고 금액 따져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선택지 몇 가지? 4개고요. 여기 선택지 32가지. 거기에서 우리가 빵원 내는 거 하나 소거한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단위 낮춰가지고. 알겠어요? 아까도 31장만 있을 때 31장 체크할 때 32에서 1 빼서 31인 거야. 알죠? 안 낸다 빼줘야 돼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몇 시야 시우야? 아, 6번. 시계가 있네요 오늘. 시계 차고 왔구나. 습관됐다. 자, 15분까지만 쉬고요. 오늘 순열까지 완성 끝내고 순열 개념, 조합 개념 2가지 다 하고 끝내자.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